21번 다음 중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자, 우선 목표값 찾기가 뭐 하는 건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자, 지금 평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균은 김이라는 사람의 각 부분에 대한 평균이겠죠. 당연히 이 평균을 목표값 6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창의력 점수를 얼마로 올려야 할까? 이것을 구해주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은 데이터 탭에 가면 가상 분석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라는 것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우선 수식 셀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이름별로 평균을 구했는데 이 평균에 보면 average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찾는 값은 수동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 60으로 이렇게 평균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창의력 점수 이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창의력 점수를 58로 끌어올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 60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취소 눌러버리고요. 다시 한번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 들어간 다음에 역시 찾는 값을 60으로 하고 값을 바꿀 셀을 창의력뿐만 아니라 업무 개선도 기획력, 창의력 다 포함해서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셀을 하나만 참조해야 한다라는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하나의 셀만, 단일 셀만 변수로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 셀의 값을 바꾸어서 원하는 값을 찾는 것을 구현하고 싶다면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목표값 찾기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수식 셀 상자에 목표값 찾기에 의해 변경되는 셀 주소를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맞는 얘기죠. 찾는 값,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에 의해서 수식 셀의 값이 결과 값이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찾는 값 상자에 원하는 수식이 있는 셀 주소를 입력한다. 아니죠. 찾는 값 상자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을 수동으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2번이 잘못되었죠. 그 다음 세 번째, 값을 바꿀 셀 상자에 조정할 값이 있는 셀 주소를 입력한다. 아까 예제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의력 점수 그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서 찾는 값, 목표 값에 도달하게 되면 수식 셀의 결과 값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원리, 아주 단순한 원리로 목표 값 찾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도 우리 실습에서 알아보았죠. 목표 값 찾기는 하나의 변수 입력값만 사용된다. 여러 개 하고 싶다.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 문제는 역시 엑셀에서 데이터 탭에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보면 기타 원본에서라는 부분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웹 쿼리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웹 쿼리 사용이라는 부분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용어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연결 마법사 사용이라는 부분도 역시 기타 원본에서 데이터 연결 마법사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이퍼링크 사용이라는 부분은 삽입이라는 부분에 가게 되면 하이퍼링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의 포인터가 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만약에 현재 문서의 30번 워크시트로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링크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눌러보면 이렇게 30번 워크시트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링크로 문서나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에 4번은 적절하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나 숫자를 찾을 수 있다. 자,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라는 것은 홈 탭에 가면 찾기 및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상태에서 찾기나 바꾸기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창에 두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첫 번째 보기에 있는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나 숫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셀에서 서식 선택을 누른 다음에 이 창의력 부분에 있는 연한 녹색 부분을 찾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찾기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색깔로 채우기 한 서식이 있는 셀을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우고 싶으면 서식 찾기 지우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기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검색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해야 뒤에서부터 앞으로 역순으로 검색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20, 20, 2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20이라는 데이터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하게 되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앞에서 뒤쪽으로 이 데이터를 찾아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Shift 키를 누른 채로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역순으로 검색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컨트롤이 아니고 Shift 키다라는 부분이고요. 잘못되었죠. 그 다음 3번은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옵션에 보면 대소문자 구분이라는 부분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보기 4번 찾는 위치를 수식 값 메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찾는 위치라는 부분을 눌러보면 수식 값 메모라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어쨌거나 Shift 키를 눌러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의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중복된 항목 제거를 실행하면 동일한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레코드가 삭제된다. 자, 이게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잘 보면 서울, 대구라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 A를 기준으로 중복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데이터 탭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한 다음에 열 A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중복된 부분이 제거되어서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는 부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되돌리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를 보게 되면 중복된 항목 제거 대화 상자에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선택하면 대화 상자의 열 목록에 열 A 대신 지역, 열 B 대신 소속이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된 항목 제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잘 보면 되겠죠.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역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중복 값을 제거하면 선택한 셀 범위나 테이블 값이 제거되고,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거된 만큼의 해당 셀 범위나 테이블 밖의 다른 값도 변경되거나 이동된다라고 했죠.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중복된 항목 제거는 말 뜻 그대로 중복 값만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여기 중복되고 있는 서울, 대구라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삭제를 하게 되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빈틈없이 이렇게 데이터가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위 대화 상자에서 열 A와 열 B를 모두 선택하고 실행하면
중복된 값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되돌리기 한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선택하고요. 열 A와 열 B를 다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중복된 값이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두 열을 조합하게 되면 모두 고유한 값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만 보면 서울이 중복되고 있지만 지역과 소속을 묶어서 보면 서울 영업 1팀이고 서울 영업 2팀이니까 중복되지 않죠. 자, 이렇게 고유한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테이블 밖의 다른 값도 변경되거나 이동된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3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